경제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깰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붕괴시킬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는 거죠. 미국이거든요. 제일 큰 기업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빅테크를. 자기네들이 제일 크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면 반도체 실적은 2분기는 약간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수요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3분기, 4분기 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얘기가 돼 있고 윈도우 10 그 서비스 종료가 10월이거든요. 그럼 이제 PC 교체 수요 역시 나올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여지는 많지 않다. 오히려 완만하게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 내외가 바닥 언저리 아니겠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떻게 될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앞으로 지금 이제 관세와 맞물려서 또한 국제적인 정서 다 고려한 상태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사실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매기고 어떻게 압박을 넣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그것까지 넣어서 예상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관세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한치 앞도 모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매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 스마트폰이 잘 팔려서잖아요. 그건 땡겨서 판 거죠. 그러니까 땡겨서 가져간 거죠. 관세. 애플 아이폰 150만 대 인도에서 공수한 것처럼 비행기로. 관세 이슈거든요. 그러면 선반영된 거잖아요. 2분기 걸 땡겨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입업자들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 유통업자들이. 그러면 2분기는 그쪽이 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그쪽에서 팔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땡기고 뭐 이런 그 PC를 땡기고 했다 그러면 거꾸로 거기에 들어가는 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수요가 좀 붙어 있었을 거고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있는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이 또 수틀려 가지고 야 이거 니네들한테 중국 애들한테 팔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땡겼을 가능성도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1분기 때 숫자가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 둘 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은데 약간은 가수요가 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2분기는 아무래도 추이를 보고 슬로우해지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90일 유예 후에 뭐 칩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뭐 얼마 붙일 거야, 세게 붙일 거야 하면 또 갑자기 그거 생각하고 또 가수요가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는 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게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일단 1분기는 그런데 전체 리포트를 보면은 리포트들도 보면은 관세 때문에 나 어떻게 될지 몰라라는 게 대부분 뉘앙스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아주 강하게 실제 관세를 이제 부과한 4월 2일 이전에 나왔던 걸 기준으로 보면 그 리포트 논조들도 특히 뭐 해외의 모건 스탠리 같이 특히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네거티브하게 했었던 그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사실은요.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아마 모건 스탠리가 7만 원일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빵 터졌으니까 지금 다들. 그리고 최근 나온 리포트 보면 우리나라 리포트 보면은 다 관세 얘기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모르겠다. 근데 이제 경제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깰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붕괴시킬 정도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느냐는 거죠. 미국이거든요. 제일 큰 기업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빅테크를. 자기네들이 제일 크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면 반도체 실적은 2분기는 약간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수요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3분기, 4분기 가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얘기가 돼 있고 윈도우 10 그 서비스 종료가 10월이거든요. 그럼 이제 PC 교체 수요 역시 나올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라는 그림을 놓고 보면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여지는 많지 않다. 오히려 완만하게라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5만 원대 초반
지금 오늘 56,000원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한 10% 내외가 바닥 언저리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방은 트럼프를 봐야겠죠. 아 근데 저는 요즘에 반도체 보면서 놀랐던 게 야 뭐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디램 점유율이 저는 20% 넘은 거를 이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10%대로 저는 이제는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와 이거 20%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 HBM 효과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마이크론 지금 너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이런 싸움에서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바라봐야 될지 이런 어떤 마이크론의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긴장해야 됩니다. 일단 트럼프라고 하는 버팀목이 있잖아요. 분명히 차별되고 할 겁니다. 아 차별대화한다. 바이든 때도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둘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바이든이 신사잖아요. 근데 바이든조차도 사실 보조금 주는 거는 미국 기업 우선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라면 더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단순히 3등 기업 볼륨은 되게 작은 회사 이렇게만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게 최근에 지금 보면은 그 HBM3 12단 이게 퀄통과 해가지고 초도 납품 이제 게시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GPU 새로 나오게 되면 초도 물량은 다 하이닉스가 가져갔었어요. 그동안엔 하이닉스가 먼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마이크론이 들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초도 물량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캐파를 보게 되면 HBM이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 2만 장이었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이게 올 연말이 되면 월 6만 장으로 3배가 늘어납니다. 계속 캐파를 키운다는 얘기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공장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나인가 있거든요. 그 레거시 공장 하나 있는데 디램 HBM 관련해 가지고 공장을 4곳, 4곳, 뉴욕에 4개, 아이다호에 하나. 근데 이 중에 아이다호 쪽에 있는 거는 28년에 가동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캐파가 이거 자체가 10만 장이에요, 월.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올 연말 됐을 때 마이크론이 총 HBM에 들어가는 웨이퍼가 월 단위로 해서 6만 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다호코가 월 10만 장짜리를 갖다가 28년에 가동을 시작한다는 거죠. 엄청 크게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투자를 못 하죠. 그렇게 조그만 회사가. 조그만 회사라고 뭐 아주 구멍가게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삼성이랑 하이닉스에 비하면 사실 규모가 비교가 안 되던 회사였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뒤에 뒷배경을 안고 트럼프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관세 매기네 뭐하네 막 이러고 있는 판에 미국에다 공장을 4곳을 짓고 5군데를 짓는다고 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죠? 그럼 또 딜레마가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이렇게 졌는데 우리도 짓겠습니다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미국 기업들이 어디 걸 쓸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긴장해야 될 상황이고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쟤들 뭐 이게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이미 삼성을 넘어섰잖아요. HBM 때문에. 그럼 마이크론이 삼성 넘어서지 말란 법 있나요? 지금 HBM이 삼성에서 보여주는 게 아직까진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긴장하고 절치부심해야 될 타이밍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